자, 외교부가요,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이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지금 외교부 안에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TF가 만들어져 있었죠. 이 TF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작성한 합의 문서에 소녀상, 해외 위안부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박 정권이 했던 모든 일을 뒤집겠다고 정부 부서에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블랙리스트 TF가 있었고, 그렇듯이 국정원에도 국정원 TF가 있듯이 외교부는 지난 정권에 대해서 파헤치는 TF 중에 하나로 위안부 합의 TF를 만들어가 이걸 그때 무슨 내용을 합의했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요, 지난 정권이 국가 대 국가로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정부가요, 지금 UAE에 임종석이 특사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UAE하고 소원해진 일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러 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탈원전이냐 리베이트 조사하다가 걸렸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UAE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장관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밝힐 수 없다. 청와대도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풀어서 잘 돼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거들은 자기들이 나라 대 나라로 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 문제가 급히 생겨서 임종석 정권 2인자가 불을 끌어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아니, 왜 임종석이 갑니까? 이낙연이 가야지요. 2인자면 이낙연인데 실질적인 2인자가 오라 했습니까? 이거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국가의 2인자가 누구인가에 하는 문제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중국 가서 외교 참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비서실장이 그 시간에 청와대를 비웠기 때문에 비서실장 책임이 규정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UAE를 가야 될 급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레바논은 또 왜 기어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들을 저보고 말 좀 험해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말 좀 험하게 해야 정신건강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살아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쨌거나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국익에 관한 문제라고 알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합의를 한 문제도 국익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요. 물론 위안부 협정에 이르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문제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문제와 위안부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2015년 9월 달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니까 미국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너네들 뒤통수 치냐? 보수 정권이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 너네에 대해서 선을 끊겠다. 자, 그때 그런 이야기 숱하게 뉴스 브리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그리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들어가게 된 부분에 미스는 있었지만은,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황장수는 항상 양비론이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전체에 균형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문 정권이 잘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 정권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지. 무슨 수구 꼴등들처럼 제가 볼 때 이건 전부 다 문 정권이 덮어 씌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게 논리적인 합당성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기대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박 정권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즉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우리는 싫다, 이 문제는 계속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인으로 남겨둬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금 파헤치고 까발리면서
TF라는 걸 만들어서 까발리는 문정권과 위안부들을 지지하는 좌파들과 종북들과 그리고 그걸 지지한다는 진보층의 입장이지 정말로 이들이 한일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합의가 잘못되어서 그 합의가 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로 가야 된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100% 진행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간의 협상에서도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난 문제에 있어 내 주장대로 100%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인데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본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본은 어쨌든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유우방입니다. 지금 우리의 본질적인 최대의 모순이 뭡니까? 최대의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의 모순과 약점은요, 북한이란 존재입니다. 핵을 만들고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입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호시탐탐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시켜서 남한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남한을 자신의 영역에 두기 위해서 북한을 내세워서 압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인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본과의 문제는 우리가 1945년 이전의 문제, 즉 70년도 더 된 과거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독일처럼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우경화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는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한미일 동맹을 만들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무장을 찬성합니다. 제가 무슨 정치 무슨 뱃을 할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말거려서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무장해서요. 중국과 북한을 러시아를 견제하도록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75년, 2년 전에는 서로 적이었다 하더라도요. 과거사에 대한 깔끔한 사과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과가 나오면 거기서 1단계로 매듭을 짓고 남은 사과 부분은 정치적 환경이 바뀔 때까지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바라볼 때는요. 국민 5천만과 그리고 국민 중에서 몇 명과의 관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영혼이 없느냐, 민족성이 없느냐. 운운합니다. 좌파들 민족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 너네들이 생각하는 민족은 이 나라를 북한에 던져주자는 것이 너네들의 민족주의냐. 항상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일제의 문제를 거론해서 반일 사상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우파의 약점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러는 좌파들은 과연 일제하에서 얼마나 투쟁하고 싸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해방도 제 손으로 못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무슨 임시정부가 군대라도 제대로 있어가지고 해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폴란드나 헝가리만큼이라도 투쟁했습니까?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 위안부 문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말을 끄집어내면 난도질을 당해가. 대한민국에서요. 일본하고 관련되는 문제나 미국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소리를 이야기하면 친일, 친미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공인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를 지배한 적은 없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장관 자리나 하나 헤쳐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청문회 때 등장을 해가지고 낙마 사유가 된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헤쳐 드시고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자, 그 문제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리가 거부하고요. 일본과 이 군사적 협력도 거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군이 와가지고 한국하고 따로하고 일본하고 따로하고 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작년입니까?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거 허용한 거니 어떠니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용병이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소말리아 군대라도 해적들이라도 돕는다 하면 한국에 데리고 와서 싸우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공개 합의 내용이 한국 측에는 관련 단체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 관련 단체 협의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런 움직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 발전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은 제3국에서 위안부상 비석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본에 대한 요구에 대한 입장이겠죠. 그리고 성노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까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합의도요. 3대 핵심 요구 사항에 진전은 있었으나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색깔이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놈의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 당사자 전원을 설득해야 됩니까? 법적 책임 인정을 못 받고 사죄는 기존 수준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낸 출연금의 배상 성격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 등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정권이 UAE하고 지금 물밑에서 합의한 내용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무슨 내용이 문제였는지를 왜 못 까발리는 겁니까? 자, 자기들도 국익이라 하면서 까발리지 못하는 문제를 왜 지난 정권이 한 문제는 까발려가지고 샅샅이 공개를 합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제가 주도해서 문 정권의 UAE 임종석 특사 논란 레바논까지 포함을 해서 TF를 만들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덮었던 국익이 뭔가를 다 한번 공개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변 등이 얼마 전에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라고 정보 공개 신청을 했을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네요.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이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요. 저거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자, 박근혜 때 정부하고 문재인 때 정부는 이토록 다른 겁니까? 국익을 이야기하다가 이젠 국익이고 나발이고 다 까발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위안부 TF의 기본적인 방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책임 통감이나 사죄 표명, 금전적 조치 이런 문제들을 소녀상 문제 등을 다 반영이 안 되었다고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까발렸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사회에요. 얼마 전에 무슨 박유하 교수입니까? 그 책을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미국의 촘스키 교수 같은 지식인들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에 성역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불행한 과거는 과거고요. 그 문제가 국민 5천만에게 강요하는 형태의 성역을 만들어서 거기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프랑스에는 홀로코스트를 찬성한 교수에 대해서도 좌파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할 자유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동참을 했습니다. 촘스키도 그때 동참을 했습니다. 자, 왜 한국에는 성역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세월호도 성역입니다.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견이 있다 하면 죽일 놈처럼 달라듭니다. 제가 세월호 때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회사와 그 배우 인물과 그리고 정관계 네트워크 부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JTBC입니까? 한 종편에서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저것끼리 회의를 하는 프로를 하면서 저를 아주 자근자근 씹더만요. 그래서 제가 JTBC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자, 성역 아닙니다. 그냥 사고예요. 그러면 제천 참사도 성역입니까? 네? 영흥도 낫시배도 성역입니까? 사람이 300명 이상 죽어야 성역이 되고 300명 미만은 그냥 참사입니까? 또 성역이 있어요. 지금 UA 문제, 국익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성역 아닙니까? 자, 평화협정 체결하는 문제, 국익이니까 공개 못한다? 이것도 성역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까지 성역이 돼버렸어요. 제천 화재에서 비상계단 탈출이 이어질 때 소방관은 비상 출구도 못 찾고 헤매고 있었다. 자, 여탕에서 3시 59분에 여탕에 갇힌 사람이 불 나고 6분 뒤에, 화재 신고 후에 6분 뒤에 10명이 이상이 갇혔다면서 빨리빨리 좀 구해달라고 79차례나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9는 현장에 있는 소방관에게 무선을 때렸지만은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듣지 못해서 여탕에 2층에 갇힌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119가 때리는 무전을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는 한 명은 119와 통신을 연락하면서 대응하는 체계도 없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고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 직후 6분 뒤에부터 79차례나 빨리빨리 외치면서 구해달라, 연기가 들어온다 하는 사람들을 통화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은 화재 진압한다고 못 들었다면서 44분이나 지난 이후에야 2층에 진입을 했는데 불길이 심해 접근 불가 판단했다는데 그 건물의 한 면은 타지도 않은 채 있었습니다. 전부 위로 타들어고 올라갔지. 최종적으로 진압이 되고 난 뒤에, 화재 진압이 되고 난 뒤에 2층에 가보니까 안에 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산소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고요.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도끼를 가지고도 그 통유리를 깰 수 없었다는데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은 유리 깰 수 있는 장비도 하나 없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소방관들에게 특수부대의 환상을 기대하냐? 누가 소방관에게 돌을 던지냐고 또 소방관 비판하지 말라고 실드를 칩니다. 아니, 해경정장은 가서 구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징역 3년 때려서 깜빵 보내는 나라에서 지금 해경정장보다 소방관들 바다에서 구하는 거하고 그 현실 안에 들어가서 그 2층에 있는 사람 구하는 거하고 땅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그 비판하면 소방관들의 노고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세월호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라. 소방관들 비판하지 마라. UAE 사건에 대해서 묻지 마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공개 못한다. 니김이 무슨 놈이 이렇게 성역이 많습니까? 이렇게 성역이 많아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성역이 있는 사회는 저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라, 저거 말하지 마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 때도 성역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재벌 비판하지 마라. 내가 재벌 비판을 많이 합니까? 뉴스 브리핑 내용 중에 재벌 비판한 게 전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재벌도 비판할 일 있으면 비판하고, 아니 회장님들도 욕 처먹을 일 있으면 욕 처먹고 깜빵 갈 일 있으면 가야지요. 그거 한마디 하면 좌파라고 합니다. 아예 재벌에 대해서 비판 성역을 만들어 놓고 재벌 까지 말하고 보수 쪽에는 선동을 합니다. 그거 보수 지지하는 성실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수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재벌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말고요. 제가 언제 뭐 밥 먹듯이 합니까? 잘못했을 때 가끔씩 비판하지요.
제가 재벌만 비판합니까? 재벌보다 훨씬 더 많이 민노총인이 썩은 노조를 비판합니다. 그래 제가 썩은 노조만 비판하고 재벌 앞잡이가 돼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요. 좌우에 성역이 너무 많아요. 촛불 집회를 비판하면 그것도 또 나쁜 놈돼요. 저는 성역이 많은 나라가 싫습니다. 여러분 성역은요. 작은 씹어서요. 성역이 아닌 걸로 만들어야지. 요즘 세상에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